2020년 시작부터 본물이 터지듯 연이은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경제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이번에는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날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우주의 위험한 천체, 나사가 경고한 지구 대참사. 이런 제목들이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보낸 기사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행성은 위험할 수 있지만 지구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이죠. 실은 4월 29일에 소행성이 지구에 가깝게 접근했었다고 하는데요. 접근이라고 하면 어쩐지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구와 달 거리에 16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구 멸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4월 29일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천체라는 게 우주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과거 불쌍한 공룡은 운석 낙하를 경험한 적도 있고 퉁구스카 대폭발처럼 무인 지역에 낙하했다고 하지만 큰 화제가 된 운석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과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소행성이란 무엇인가? 연구자들도 당연히 영화 아마겟돈을 알고 있고 소행성이 지구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러한 천체를 감시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천체가 위험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위험을 미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행성이라고는 해도 이는 우주 규모의 이야기로 실제로는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수천만 킬로미터라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소행성의 기준을 보자면 국제천문학연합에서는 지구로부터 750만 킬로미터, 나사에서는 3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천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체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직경 100m의 돌덩어리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직경 1km가 넘는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고요. 과거 공룡이 겪었던 쓰나미, 화염폭풍, 태양광 차단 등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대재해는 수십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가져올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팔레르모 척도와 토리노 척도라는 두 가지 특별한 척도를 만들었는데요. 수학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이 척도라는 것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엄청난 충돌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200년 동안 문명을 멸망시킬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브루스 윌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구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천체가 지구를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1998 5R2 2020년 4월 지구 옆을 통과한 소행성, 그 이름이 바로 1998 5R2입니다. 이 소행성은 아모르군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에서 유래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로맨틱한 이름과는 별개로 만약 사랑의 신이 쏜 것이 화살이 아니라 이런 돌덩이였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모르군에는 지구의 공전궤도 밖에 있는 천체가 7,000개 이상이나 속해 있으며 모두 상당히 작습니다. 이에 비해 1988 5R2는 제법 통통한 편으로 직경은 대략 2km 정도 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다행히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예정이래요. 가까운 장래에 이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하는 기회는 2번 있고요. 2079년에는 지구로부터 200만 킬로미터, 2127년에는 250만 킬로미터 부근까지 접근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한다 라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손자나 증손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29075 1950DA
팔레르모 척도는 지구의 위험을 초래하는 천체에 0 이하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2907-1950DA라는 단순한 이름의 소행성은 과거 0.17로 평가되며 지구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궤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등급은 마이너스 1.42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떠한 소행성보다도 높은 값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직경이 2km나 되는 소행성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 소행성과 지구가 근접하는 것은 2880년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가능하면 그때까지 화성으로 이주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겠어요. 101955 베누. 드디어 이번 리스트에서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멋진 베누예요. 이 소행성의 이름을 지을 때 라그나로크라는 후보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이름도 어울렸을 것 같아요. 팔레르모 척도를 보았을 때 위험한 소행성 순위에 영광스러운 2위에 랭크한 천체입니다. 직경은 약 500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을 정도의 크기이며 2175년부터 2199년 사이에 2700분의 1의 확률로 지구에 낙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행성 베누는 우주 탐사기 오시리스 렉스의 타겟으로서 중요한 미션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미 천문학자에 의해 전방향 관찰을 마친 뒤 표면에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베누는 혜성의 꼬리를 닮은 먼지 기둥을 정기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활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현상의 정체가 점점 더 밝혀지고 소행성의 기원과 형성의 경위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누로부터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에 보내는 미션은 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성공해야 비로소 베누의 성분을 직접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즉, 이 소행성이 지구에 미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점보다는 이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99942 아포피스. 2004년에 발견된 소행성 아포피스는 발견 당시 큰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초의 견적으로는 2029년 4월 13일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도 그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지만 2029년 지구 접근 시 궤도를 크게 바꾼다면 7년 뒤인 2036년 4월 13일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사 전문가에 따르면 2029년에 지구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2036년에 충돌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이 소행성은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름은 평균 370m 정도 됩니다. 그런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하면 TNT 환산으로 1200메가톤에 필적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력은 크라카타우 폭발의 6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피하는 방법. 운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체의 궤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데요. 나사는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DART라고 하는 미션을 통해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미션에서는 160m급 소행성의 우주기를 전속력으로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한 운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폭파하는 방법이나 우주기의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방법, 혹은 소행성을 하얗게 페인트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흰색에는 빛을 잘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 태양광을 이용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에는 우리가 공룡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이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특별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항상 안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